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요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신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이제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 주식장이 크게 이제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저번에 했던 형식인데, 최근에 이제 좋은 종목을 제가 또 발견을 했는데, 그 종목을 추천 종목 퀴즈 형태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아직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목은 이제 PB 시스템즈, 그리고 DNA 칩, 그리고 EAJ, 일본 에머전시 어시스턴스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 세 개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강추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이제 PB 시스템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주식을 이제 분할하고 또 미디어에 TV에 방송에 나왔어요. 소개가 돼가지고 그런 게 이제 겹쳐서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뭐 50% 가까이 오르는, 크게 이제 오르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그때 한 2,000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3,100 정도까지 올랐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미디어 링크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제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では今後伸びそうなベンチャー企業を教えてください。はい、それは PB システムズです。ちょっと知らないです。教えてください。これまだ福岡のベンチャー企業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何やってるかというと、企業内のシステムをクラウドに載せるっていうのを得意にしてる企業、これ実は大手企業ではそういうこともやってる企業って多いんですけど、中小企業中堅企業全然できてないんですよ。でも確かにそうか、でこの会社はそれを最速で請け負いますよ。それを今広めようとしてるってこと、まさに今の時代にぴったりですね。それね、先週ですけども、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소개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가찌리 만데라는 일요일에 이제 아침에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직접 PB 시스템즈가 최근에 이 사람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다음날에 10% 이상 오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했는데, 저는 뭐 이제 이분이 말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거의 뭐 800엔 때부터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4배 달성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PB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이제 갖고 있을 예정이고, 팔 생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너무 이제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있을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재료로서는 이제 시장 변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 거래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아마 도쇼 거래소로 이제 가지 않을까. 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또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중견 기업이나 은행 같은데 계속 이렇게 꾸준히 체결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체결 뉴스나 도입 뉴스 뭐 이런저런 IR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유망한 그런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DNA 칩인데, DNA 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지가 떴어요. 이제 호재가 2개 있었는데, 이제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새 마리안나 의과 대학이라는 이제 대학이랑 같이 암 유전자 패널 해석 기술, 이걸 이제 같이 검증을 한다고 해요. 대학이랑 체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데, 직접 이제 PDF 형식으로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영상 시간상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파넬 해석 기술을 쓰면은 이제 암을 이제 처음에 발견할 때 신속하고 간편하고 또 저가로, 그리고 환자 고통을 동반 안 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다 이제 완전히 통틀어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한 기술인데, 최근에 이런 유전자 해석 기술이라든지 유전자 관련 이런 기술들이 점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DNA 칩 하는 것도 지금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바이오 주식은 제가 투자를 안 하지만 이거는 마침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그런 이제 승인이 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이제 괜찮다 싶어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이 이제 전 기술인 EGRF 리퀴터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DNA 칩 영상편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승인이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날 예정이고 또 이 암 유전자 패널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아마 이 기술을 신청한다고 해요. 특허 신청이나 또 이제 이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호재가 아주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갖고 있을 거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상을 쳤었는데 그 후로 이제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한 10%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제 상을 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상을 쳤는데 오늘 또 1143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쭉 그냥 내려왔어요. 이제 이게 왜 내려갔냐 이제 저는 보면은 그 최근에 업무 체결했던 회사가 체결 해소했잖아요. 해소하고 그 갖고 있는 주식을 앞으로 이제 향후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이 거래량 보시면은 오늘이 거의 뭐 최근 지금 한 거의 1년 사이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아마 그 회사에서 체결 해소한 회사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리지 않았나. 또 이제 장도 안 좋아지면서 오후에 지금 큰 폭락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652엔이나 니케이 지수가 내렸는데 이제 그런 게 겹쳐가지고 내리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뭐 이건 중장기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런 단기간 주가 변동은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호재가 더 떴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DNA 칩이 이게 한 2달 전에 아니 한 3달? 두세 달 전에 제3자 할당으로 이제 신주 예약권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제3자한테 자금을 이렇게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제 제3자가 그 신권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주식을 사면은 시장 가격보다 뭐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사서 다시 팔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10%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걸 이제 발행하면은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주식량이 늘어나고 이게 향후에 매도 압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내려갔었는데 자 이제 이게 보시면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사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다 이거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그 매도 압력이 됐었던 이 신권을 다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매도 압력이 굉장히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호재다. 이것도 어제 이제 발표한 IR인데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IR이 있고 이제 앞으로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가가 지금 한 100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2000까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DNA 칩이랑 PB 시스템즈는 그래서 제가 올해 제일 주목하는 이 두 개의 종목인데 거의 뭐 저의 자산의 80-90%를 지금 이 두 종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뭐 그냥 이제 단기간 스윙이나 뭐 중장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 두 종목에 굉장히 저는 뭐 거의 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EAJ 일본 에머전시 아시스턴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종목을 저는 이제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라 이제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시장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큰 폭으로 폭락했어요. 이제 보시면은 니케이가 이제 오늘 이제 쭉 내려가면서 거의 뭐 652엔까지 내려갔었어요.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괜찮았다가 이제 오후 걸쳐가지고 쭉 내려갔었는데 이제 니케이 자체를 보시면은 사실 뭐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이제 코로나 폭락 때 여기까지 내렸다가 꾸준히 쭉 상승했었죠. 그래서 뭐 조정 차원에서 내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폭락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SQ일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일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옵션 거래랑 이제 선물 거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주식 시장보다 더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 거래, 옵션 거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같은 거, 원유나 금 같은 것도 이제 선물 거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니케이 지수를 쉽게 말하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22,472엔인데 이제 앞으로 한 24,000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지수를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의 이제 특징이 기간 안에 이게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 옵션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달 매달 이렇게 그 SQ일이라고 결제일이 있어요. 이제 6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내일이 이제 그 결제일인데 보통 이제 결제 전날에는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이제 크게 내릴 때도 있고 반대로 크게 오를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인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재정 거래라고 있어요. 재정 거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선물 거래랑 이제 니케이, 쉽게 말하면 그냥 니케이 지표 있죠. 니케이 그냥 지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회사 평균치를 나타내는 그 지표이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매매 거래하면서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데 이 두 숫자가 항상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몇십엔 차이로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랑 이 현물 거래, 그러니까 이 지표 실제 니케이 지표랑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관들은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니케이가 예를 들면 선물 지수보다 높으면은 그럼 니케이를 팔고 선물 거래를 사고 반대로 니케이 지수가 더 낮으면은 그 언젠가는 이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을 이용하려고 니케이 지수를 사고 선물을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들이 그 조그만 이제 그 차익을 실현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은 그렇게 현물을 사고 팔고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잔여량이 있는지 그 데이터로 나와요. 이게 이제 현물 매도 잔액 그리고 매수 잔액인데 예를 들면 6월 5일 기준으로 2조 3,457억엔이 현물 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지금 매도 잔량이 있다. 이제 4,600억엔이 매수 잔량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매도 잔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매도 잔량이 많다 이 말은 결국 이거는 다시 이렇게 사들일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매수 잔량은 다시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언젠가 오를 요소예요. 그러니까 매도 잔량은 언젠가 오를 요소로 작용하고 반대로 매수 잔량은 언젠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게 포지션을 해소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로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매도 잔량이 많으면은 언젠가는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관계성인데 그래서 이제 이 SQ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다 결제가 되고 이제 평소에 기관들이나 개인들도 다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결제일을 앞둬 가지고 크게 이렇게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랐으니까 그걸 이제 이익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크게 이렇게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이제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내려도 이제 조금 내리면서 조정하면서 다시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건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SQ일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주식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의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신 추천 종목 제가 이제 찾은 게 있는데 이제 그룹방에서도 지금 벌써 이제 두세 명이 이미 다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 알려드려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이렇게 지금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일단 클리어했고 선정 기준은 클리어했고 부동주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10%대고 최근 XR 사업에 쏟아붓는 중이에요. 이 회사가 원래 이게 본업이 아닌데 최근에 이 사업에 쏟아붓는 중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가 복구가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자 힌트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번에 이제 그 힌트를 좀 많이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춰서 이번에 이 정도 힌트로 하고요. 이제 맞추신 분들은 제가 이제 특별히 그분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 이번에는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맞추신
분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려서 그분이 이제 평소에 궁금한 점이나 이번에 뭐 특별히 그분이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뭐 이제 평소에 이런 건 안 하지만은 그냥 특별히 이렇게 맞추신 분들 이렇게 혜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